오늘의 주제는 스토리입니다. 여기 스토리의 설계도로 할 수 있는 조커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나리오는 작가가 쓰고 감독은 그걸 토대로 촬영을 합니다. 편집자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집자가 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편집으로 줄거리를 만들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집자는 시나리오에도 없는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관객들에게 던져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즐기려면 내용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한두 장면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관객은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불편할 것입니다. 편집자는 관객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찍어온 다양한 컷들 중 신중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7분대의 초반 장면이라 관객들이 아직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바로 앞신에서도 아서가 혼자 웃는 모습을 한참이나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편집자는 여기서 주요 인물도 아닌 아이의 어머니를 처음으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그녀는 관객을 대변하듯 혼자 웃는 아서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웃던 아서가 뭔가를 꺼냅니다. 카드에 쓰인 걸 관객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오래 보여줍니다. 이제 아이의 엄마는 물론이고 관객들도 아서가 왜 웃는지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클로즈업으로 엄마를 보여주는데 그녀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처럼 편집자는 의도한 타이밍에 영화 안에서의 관계성을 명확히 짚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씬이 완성되면 다음 씬과 이어져야 합니다. 씬끼리 붙을 때는 두 가지 대립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장면끼리 붙이는 방법과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붙인 장면으로는 소피와의 데이트 신청에 성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끝나는 씬에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연결. 모든 방송이 아서의 속보를 내보내며 고담시가 불타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불타고 있는 고담시를 연결하는 장면 등이 있습니다. 대비되는 장면끼리 붙인 예로는 아이들에게 맞고 쓰러진 비참한 몰골의 아서에서 웃고 있는 아서로, 조용한 출근길 아침에서 왁자지껄한 코미디 클럽으로, 타이트한 샷에서 와이드한 샷으로, 죽어가는 웨인 부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아서로의 연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씬들이 모여서 바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퀀스가 됩니다. 씬과 마찬가지로 시퀀스의 길이도 제각각이지만 평균 10분 정도로 할 수 있으며 한 작품은 대략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시퀀스는 담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만큼이나 그것을 전달하는 리듬감도 중요합니다. 보면서 지루함을 느끼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건 작품에 집중시키는 에너지가 약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야기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리듬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컷들 간의 길이가 씬의 리듬감에 영향을 줬다면 씬들 간의 길이는 시퀀스의 리듬, 그리고 그건 나아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의 리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화는 비교적 차분하게 시작했지만 30분 지점에서 첫 살인을 저지르고 다시 텐션을 좀 낮췄다가 1시간 이후부터 여러 사람을 죽이는 상황을 연출하며 활동성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폭발시켜야 하기에 그 앞에 위치한 형사들을 따돌리는 씬들은 상대적으로 짧게 보여줍니다. 시나리오상에선 형사들이 실수로 민간인을 쏘는 장면을 더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영화에선 편집을 통해 사람이 총에 맞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편집은 영상으로 하는 글쓰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씬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커의 시나리오와 영화를 비교해보면 7개가량의 씬이 배치를 바꿨습니다. 대표적인 것 2개만 예로 들면 시나리오상에서 34씬이었던 것이 실제 영화에선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영화 중간 부분을 맨 앞으로 보내 오프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커에서도 첫 장면부터 긴 상담실 장면을 늘어놓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는 웨인 부부가 살해당하는 장면인데 시나리오에선 이 장면이 엔딩 장면이었습니다. 부부가 살해당하는 씬이 끝날 때 페이드 아웃되고 페이드 인되면 아서가 상담실에서 웃고 있는 에필로그가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단원의 막을 주인공인 아서가 아닌 브루스 웨인이 내리는 것처럼 보여 배치를 바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의 편집이 더 나아 보입니다.
영화에서 첫 번째 편집을 마쳤다면 아마 대부분의 작품이 예상했던 러닝타임을 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씬의 일부를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커는 1차 편집본과 비교하면 30분 정도의 분량이 삭제됐다고 하며 이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대개의 상업 영화는 시나리오대로 찍고 붙였을 때 30분에서 1시간가량 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구해서 본 조커의 대본은 실제 영화보다 30씬 이상 많았지만 이는 최종고가 아닌 걸로 보이며 실제로 촬영까지 했지만 삭제된 장면은 5씬에서 10씬 정도로 추측됩니다. 감독에게는 촬영한 모든 씬들이 자식처럼 소중하지만 결국 분량의 압박 때문에 무언가를 삭제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기준은 삭제했을 때 영향력이 가장 적은 장면부터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이나 반복적인 느낌을 주는 씬이 이에 해당됩니다. 조커에서는 토마스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전달하려다 실패하고 쫓겨나는 장면과 화장실에서 토마스를 만난 뒤 극장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이 같은 이유로 삭제된 것 같습니다. 아서가 이런 방식의 수모를 당하는 것은 영화 내에서 수없이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장면은 다른 이유로 삭제된 것 같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장례식 장면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선 촬영까지 마친 그 장면을 굳이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시나리오에서는 소피가 거의 마지막까지 등장합니다. 실제로 촬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촬영을 했다면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개연성을 빼놓기 어렵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주목하는 부분이고 개연성이 부족하면 실망을 하거나 심하게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커는 이야기가 풍성하거나 개연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부분을 아주 영리하게 넘어가는 작품입니다. 아서가 소피의 집에 너무 쉽게 들어가는 점, 아무런 리허설도 없이 머레이쇼에 총을 들고 들어가는 점 등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독과 편집자는 망상이라는 소재를 한껏 활용합니다. 영화 내에서 생략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는 장면들을 통해 의도적이든 의도가 아니었든 결과적으로 이야기의 균형감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아서가 소피에게 총을 쏘는 신용을 한 뒤 경찰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시계가 11시 11분을 가리키고 있거나 TW라는 토마스 웨인을 떠올리는 이니셜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여지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때문에 관객들은 개연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 모든 게 아서의 망상이었다, 소피도 죽인 거다, 혹은 아서가 토마스의 친아들이 맞다는 등으로 활발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관객들에게 이런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는 데에는 편집이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김상범 편집감독은 영화는 생명체와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균형감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나올 법한 장례식 장면과 소피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점 등에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관객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 허전한 부분들에 대해 관객들 개개인의 상상력이 더해져 더 새로운 이야기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조커처럼 영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편집을 통해 관객들끼리 즐기고 이야기할 방법을 찾아준다면 그들은 실제로 영화에서 본 이야기보다 더 풍부하게 느끼며 만족스럽게 극장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뤄본 스토리까지 해서 월터머치가 이야기한 6가지 규칙 중 5가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5가지의 중요도를 다 합치면 49%가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가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럴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